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더군요. 20에 시작해도 70에 시작해도 가슴 뛰는 건 똑같았습니다. 저는 올해 76. 그런데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4년 4월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울 종로 뒷골목에 청실양장점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죠. 저는 거기서 재봉일을 했습니다. 24.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요. 매일 오후 6시쯤이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길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남자가 매일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더군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걸어가는데 왜인지 자꾸 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속도를 늦춰서 걷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제가 재봉틀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재봉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그 사람이 유리창 밖에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 하지만 그 1초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6시를 기다렸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귀는 밖에 가 있었죠. 발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도 지나갈까? 혹시 안 올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초여름이 되어 날씨가 더워졌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묵묵히 지나갔어요. 어떤 날은 걸음이 아주 느렸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냥 지나가곤 했죠. 저도 이상했어요.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인데 하루라도 안 보이면 온종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같은 방에 사는 언니가 물었어요. 영희야, 요즘 왜 그래? 맨날 창밖만 보고. 아니에요. 그냥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직 단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6시 5분쯤 지나간다는 것, 비가 와도 꼭 온다는 것, 지칠 때면 우리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 선다는 것, 그리고 저를 본다는 것.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죠. 에어컨 같은 건 없었고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어요. 그날도 너무 더웠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 5시 반쯤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멈춰 서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 선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날씨가 참 덥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겨우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피식 웃더라고요. 매일 여기 지나가시면서 오늘 처음 더운 줄 아셨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그게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봤어요. 꼭 6시에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공사판에서 일해요. 영희예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말을 나눴습니다. 석 달을 기다린 첫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함께 청계천까지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걸었을 뿐.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6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영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인사 한마디가 하루의 피곤을 다 잊게 만들었죠. 가게 문을 닫으면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팔 하나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을 뿐.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죠. 고향이 어디세요? 충남 논산입니다. 언제 서울에 오셨어요? 5해 전에요. 21살 때 올라왔습니다. 가족은 고향에 계세요? 네. 아버지, 어머니하고 동생 셋이 있어요. 민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돈 벌러 왔어요. 큰형이라 제가 해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6, 꽃다운 나이에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의 집 짓는 일을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쉴 틈도 없이 일하니까. 하지만요. 민수 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이렇게 영희 씨 만나러 오는 게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털어놨죠. 저도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작은 어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눈치 보이는 게 싫어서 16에 양장점 견습생으로 들어갔죠. 지금도 혼자예요. 늘 외로웠어요. 민수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다 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비슷했어요.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혼자 버텨야 했고, 둘 다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간절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날은 청계천 다리 위에 서서 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물이 참 많이 흐르네요. 그러게요. 쉬지 않고 흐르네요. 우리도 저렇게 계속 흘러가겠죠? 민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은 게 손이 참 컸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 네, 저 결혼하고 싶어요. 돈 좀 모으면 영희 씨한테 청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었지만 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8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수 씨는
6시 정각에 가게 앞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종이를 보고 있을 뿐. 가까이 다가가서 봤죠. 전보였습니다. 아버지 위독. 즉시 귀가하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 낮에요. 공사판 반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전보가 와 있더라고요. 민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반장님한테 사정했어요. 보름만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일감이 얼마나 귀한데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영희 씨, 민수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내려가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떠나세요? 내일 아침 첫 기차요. 지금 가서 짐 싸야 해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아버지 상태만 좀 나아지면 바로 올라올 거예요. 길어도 1년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1년. 그때는 몰랐어요.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니, 그게 1년이 아니라 5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약속해 주세요. 꼭 돌아온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꼭 돌아와서 영희 씨한테 청혼할 거예요. 기다려 주실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죠. 민수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면 손수건. 이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희 씨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수 씨 땀 냄새가 났어요. 저도 드릴 게 있어요. 가게로 달려가서 제가 쓰던 작은 빗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제가 늘 쓰던 거예요. 가지고 계세요. 민수 씨가 빗을 꼭 쥐었어요. 간직할게요. 평생.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민수 씨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봐요. 제발 한 번만. 마음속으로 외쳤죠.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뒷모습이 50년 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줄은. 민수 씨가 떠난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6시에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민수 씨는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향 일이 바빠서 그러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훨씬 나중에 민수 씨는 제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매주 한 통씩, 석 달 동안 12통을 농사일로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껏 썼다고 하더군요. 영희 씨, 잘 지내시죠?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편지들은 단 한 통도 제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모두 가로챘으니까요. 작은 어머니는 제가 민수 씨를 만나는 걸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요. 가난한 시골 총각하고 무슨 연애냐? 너는 좋은데 시집 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몰래 제 편지를 다 가져가셨던 거예요. 민수 씨 편지도 모두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10년도 더 지나서였어요.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셨죠. 미안하다. 영희야. 그래도 내 잘되라고 그런 거야.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으니까요. 그때 민수 씨도 절망했을 거예요. 매주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한 통도 없으니 영희가 날 잊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서로를 오해한 채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민수 씨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민수 씨도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건 부모의 반대였고, 가난이었고, 시간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매일 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양장점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하셨죠. 영희야, 그 남자 잊어라. 안 오는 사람 기다려봤자 내만 힘들어. 알고 있었어요. 잊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잊습니까? 단 석 달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제 전부였는데 민수 씨가 준 손수건을 매일 밤 꺼내봤어요. 냄새가 다 사라졌지만 꼭 안고 잤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런 희망으로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민수 씨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 작은 어머니가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영희야, 좋은 사람 있다. 한번 만나보기만 해라. 거절했어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죠. 너 언제까지 그 사람 기다릴 거야?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을. 넌 이제 26이야. 여자 나이 26이면 시집갈 마지막 기회야. 그 말이 맞았어요. 당시에는 25만 넘어도 노처녀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선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32살 남자였어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민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입으로는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1976년 3월 26의 봄이었죠. 결혼식 날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웃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눈물만 났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저 기다리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사과했죠. 그리고 같은 시간 충남 논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중매로 결혼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중풍에서 조금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일을 못하셨대요. 밭일을 민수 씨 혼자 도맡아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성하였대요. 너 언제까지 총각으로 살 거냐? 장가를 가야 이 집안이 선다. 어머니도 눈물로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아가야, 엄마 말 좀 들어라. 내가 장가를 가야 이 집에 며느리라도 생기지. 혼자서 어떻게 다 하니? 결국 민수 씨도 본 적도 없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잊은 척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썼어요. 밥을 잘 차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둘을 낳았죠. 딸 하나, 아들 하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민수 씨가 준 손수건을 몰래 꺼내 보곤 했어요. 남편 몰래 옷장 깊숙이 숨겨둔 손수건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행복하게 사실까? 저를 잊으셨을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40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마음속 그 자리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함께 살아줬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하지만 미움도 없는 동행.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첫 해에 딸을 낳았고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나갔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엔 밥 짓고 낮엔 빨래하고 저녁엔 다시 밥 짓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공부를 잘했고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죠.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형아가 또 싸웠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름날 저녁,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 민수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곤 했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고 결혼을 했어요. 손주도 생겼죠. 할머니, 그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된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새 머리에 백발이 섞여 있었어요. 주름도 생겼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24이었어요. 양장점 앞에서 처음 민수 씨를 본 그 24의 영희가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60이 넘어서 힘들어하더니 결국 공장을 그만뒀죠.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봤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했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 하지만요. 그래도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요. 평생 집 잘 지켰고, 아이들 잘 키웠고, 나한테도 잘해줬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민수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른을 넘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팠고 약을 챙겨 먹어야 했어요.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고 친구들 보고 소식을 듣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손수건을 꺼내봤어요. 50년이 지나 다 낡아버린 손수건. 하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민수 씨, 저 곧 갈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50년, 반세기를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민수 씨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그게 제 50년이었어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지럽다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사흘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남편을 봤죠. 이렇게 가시는 건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달려갔을 때 남편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네, 여보. 제가 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네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웃었어요. 힘겹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감사했어요. 평생, 여보, 이제 당신 자유예요. 그 사람 찾아가 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민수 씨가 있다는 걸 평생을 알면서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보, 저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울었고 손주들도 왔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엄마는 혼자 살게. 너희는 너희 삶 살아라. 그렇게 저는 71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밥 먹고 함께 텔레비전 보던 사람, 그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반쪽이 비어 있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어떤 날은 무심코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지었다가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랍을 열어 민수 씨가 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50년이 넘은 손수건. 민수 씨, 제가 곧 갈 것 같아요. 저, 이제 혼자예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당신도 혼자신가요? 말을 하다가 웃음이 났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50년 전 사람한테 혼자 말을 하고 있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는 못 만났지만 저 세상에 가면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홀로 남은 71의 여자. 그게 접니다. 2021년 겨울에 저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72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했어요. 여전히 밤은 길었고, 여전히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래된 옷들을 꺼내고 낡은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손수건을 다시 꺼냈어요. 50년이 넘은 손수건. 이제는 너덜너덜해져서 거의 천조각 같았습니다. 민수 씨, 손수건을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 씨 얼굴이 어땠더라? 놀랐어요. 기억이 흐릿해진 거예요. 50년이 지나니 선명했던 얼굴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잊으면 안 돼. 급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걷다 보니 오래된 헌책방 앞이었어요. 청계헌 책방.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계천. 민수 씨랑 함께 걸었던 그곳.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죠. 어서 오세요. 주인 할아버지가 인사했어요. 저는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옛날 책들, 옛날 잡지들, 옛날 사진첩들. 그때였습니다. 한 권의 낡은 사진첩이 눈에 띄었어요. 1974년 서울 풍경. 손이 떨렸습니다. 1974년 민수 씨를 만났던 그 해에 사진첩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로거리, 남대문 시장,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양장점 사진이 있었어요. 청실 양장점.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가게. 그런데 사진 속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저였습니다. 24세 제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인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박영희,
1974년 7월 종로 청실 양장점.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누군가의 필체였어요. 이 사진첩?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 그거요? 한 달 전쯤에 누가 기증했어요. 돌아가신 분 유품이라고. 유가족이 갖다 놨죠. 유품? 누군가가 평생 간직했던 사진들.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아, 네. 1,000원만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고 사진첩을 받았어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사진첩을 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면서 그 사람도 저처럼 그리워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를 생각했을까요? 민수 씨, 혹시 당신도 혼자세요? 혹시 저를 찾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50년이 지났는데 무슨 수로 찾습니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72의 할머니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나 스스로도 우습더라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24세 제가 청계천을 걷고 있었어요. 옆에는 민수 씨가 있었고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만에 그날 밤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편지를 보낼까? 72의 할머니가 50년 전 헤어진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웃음거리가 될 거야. 혹시 민수 씨가 아니면 어떡하지? 민수 씨도 가족이 있을 텐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고민하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하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헌책방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1974년 7월 종로 청실 양장점에서 찍은 사진. 혹시 이강민수 씨를 아십니까? 1974년 당시 충남 논산에서 올라오신 26살 청년, 공사판에서 일하시던, 만약 제가 찾는 분이 맞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영이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썼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어요.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우체국에 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편지를 내밀었어요. 등기로 보내주세요. 네, 사흘 정도면 도착합니다. 사흘.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민수 씨가 아니면 어쩌지? 아니, 민수 씨라고 해도 저를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편지는 날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올까봐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잘못 보낸 거야. 민수 씨가 아니었나 봐. 체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3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은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잘못 온 건가? 하지만 받는 사람은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뜯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만에 겨우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박영희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편지 보내신 주소에 사는 이강민수의 딸입니다. 할머니 편지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할머니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평생 한 분만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분이신가 봅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제 전화번호를 적어둡니다. 연락 주시면 아버지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올림.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정말 민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도 혼자였어요. 저처럼 50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민수 씨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50년 반세기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잠을 설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의 74 할머니가 거기 있었죠.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굽은 허리.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구나.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일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24세 영희가 입었던 것처럼 흰색. 민수 씨가 준 손수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50년 전에도 이 길을 걸었었지.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넓어진 도로, 깨끗해진 청계천,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2시 50분, 청계천 다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왔어요. 10분이나 일찍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50년 전처럼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혹시 안 오시면 어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바뀌셨을지도.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2시 55분. 또 봤습니다. 2시 58분. 3시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가디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백발의 76 할아버지.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지만 분명히 제 민수 씨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어요.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0m쯤 떨어진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반세기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24과 26이었던 우리는 이제 74과 76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도 한 걸음 그렇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5m, 4m, 3m 가까워질수록 민수 씨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2m, 1m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영희 씨. 네, 민수 씨. 민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요. 5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50년 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았었죠. 청계천 다리 위에서 그때 우리는 젊었고 앞날이 창창했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늙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걸을 수 있으세요? 민수 씨가 물었어요. 네, 천천히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처럼 청계천을 따라.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꼭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손잡고 걷는 노부부를. 어떤 사람은 미소 지었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한참을 걷다가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50년 전처럼 황혼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함께 인생의 황혼에서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청계천 다리 앞. 약속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났어요.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요. 민수 씨는요? 저도 그냥 그렇습니다. 50년이 만든 거리감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밥은 먹었냐고. 허허, 다들 그렇죠. 저희 손주도 맨날 걱정해요.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 씨, 기억하세요? 처음 말 걸었을 때 날씨가 참 덥네요 하셨던 거. 아이고, 기억하죠. 얼마나 떨렸는지 석 달을 고민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매일 6시에 지나가시는 거 들켰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70 넘은 노인들이 20살 젊은이들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어떤 날은 그냥 말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손만 잡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물었어요. 영희 씨. 네. 저 너무 늦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저와 남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요.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제대로. 심장이 뛰었어요. 74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민수 씨, 재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건 아이들도 반대할 거고 그냥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소개하고 명절 때 같이 지내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다음 주에 우리는 각자 가족들을 만났어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 옛날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아빠 만나기 전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 최근에 다시 만났어. 50년 만에. 뭐라고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1974년 이야기를, 청계천 이야기를, 50년을 기다린 이야기를. 딸이 울었어요. 엄마,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말 못했지. 아빠한테 미안해서. 아빠도 알고 계셨나요? 응, 알고 계셨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그분이랑 행복하세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딸의 허락을 받았어요. 민수 씨도 아드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다고. 아버지도 인생 사세요.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번, 때론 3번, 민수 씨네 집에 가기도 하고 제 집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우리 사진 찍을까요? 사진요? 네. 기념으로. 남겨야죠, 뭔가. 우리는 청계천 다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부탁해서 둘이 함께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부부,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우리 눈빛만큼은 50년 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쁘게 나왔네요. 민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네, 우리가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예뻐 보일 수 있네요. 그날 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다. 24과 26에 만나서 74과 76이 되어서야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50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5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니까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일은 넘어서 시작한 사랑.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저는 75이 되었고, 민수 씨는 77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민수 씨가 약을 더 많이 먹게 됐습니다. 혈압약이 2개로 늘었어요. 많이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이 나이면 다들 그렇죠. 웃으면서 말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죠. 영희 씨, 천천히 가요.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민수 씨도 지팡이 짚으시면서요. 그래도 우리 둘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네, 우리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갑자기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모르죠. 10만이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많지 않은 건 확실하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영희 씨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다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됐네요. 우리가 원하는 게 같으니까.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4번, 때론 5번.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해해줘요. 아버지, 행복하세요래요. 함께 시장도 갔습니다. 오늘 뭐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민수 씨 좋아하시잖아요. 영희 씨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같이 장을 보고 제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영희 씨도 드세요. 혼자만 먹을 수 없죠. 그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50년 전에는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함께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 씨가 전화했습니다. 영희 씨 안 주무세요? 아직 안 잤어요. 왜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웃음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헤어지고 나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참 나이 먹고도 이러네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설레는 거 좋죠? 너무 좋아요. 전화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늘 뭘 먹었는지,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손주가 뭐라고 전화했는지.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전부였어요. 어느 봄날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1년에 딱 일주일만 볼 수 있는 건데.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 네.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벚꽃처럼. 무슨 말씀이세요? 짧지만 아름답잖아요. 50년을 기다렸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아요. 우리, 네, 그럽시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할게요. 평생.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75과 77.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시간. 늦었지만 늦지 않은 우리의 사랑. 매일이 선물이었습니다.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후회 없이. 또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저는 76이 되었고 민수 씨는 78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저녁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얼굴, 민수 씨였습니다. 오늘도 민수 씨가 오셨어요. 영희 씨, 저예요. 초인종 소리에 급히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해드릴까 했더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와버렸네요.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 좋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요? 그럭저럭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힘들지만 영희 씨 보러 오는 길은 힘이 나요. 저도 민수 씨 오신다고 하면 새벽부터 깨서 집 청소하고 그래요. 허허, 우리 참.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영희 씨. 네.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5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약 5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이렇게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을 거고 투정도 부리고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이잖아요. 아침에 민수 씨 목소리 듣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손잡고 걷는 것,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아요.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제 딸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다들 알아봐요. 우리 행복한 거 좋지 않아요?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청계천에 갔습니다. 50년 전처럼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민수 씨는 지팡이를 짚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빨리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여기에요, 민수 씨. 여기서 우리 처음 손 잡았어요. 그랬죠. 1974년 8월. 기억하시네요. 평생 잊을 수 없죠.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50년 전처럼 물은 변하지 않네요. 그러게요. 쉬지 않고 흐르네요. 우리도 이렇게 계속 흘러가겠죠? 민수 씨가 저를 봤어요. 네. 함께요. 그때였습니다. 젊은 커플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봤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계시네. 예쁘다. 그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나 봐요. 무슨 희망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된다는 희망. 늙어도 설렐 수 있다는 희망. 50년을 기다려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희망이네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영희 씨. 네. 이 순간을 기억할게요. 76의 영희 씨. 석양 아래서 웃고 있는 모습. 평생 기억할게요. 저도요. 78배 민수 씨.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모습. 평생 기억할게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황혼. 인생의 황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비치기도 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매일이 소중하고 매일이 기쁜 우리의 시간.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네. 사랑해요. 78배 나이에
처음으로 들은 그 세 글자, 저도 사랑해요. 76의 나이에 처음으로 한 그 고백, 52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눈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석양 아래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부부.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여전히 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민수 씨가 제 집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후 2시쯤이었죠. 문을 여니 민수 씨가 웃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 오늘따라 영희 씨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 씨, 52년 전에 못 해드린 거예요. 청혼 반지. 이제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반지를.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제 마음이 중요하죠. 박영희 씨,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목이 메었어요. 네, 당연히 그러고 싶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76에 받은 첫 번째 반지. 작지 않아요? 딱 맞아요. 완벽해요. 반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52년을 기다려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영희 씨, 네,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든 어디든. 늙었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웃음이 났어요.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럼 다음 달에 갈까요? 봄이 오면. 네, 그럽시다. 민수 씨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영희 씨. 네. 후회 없으시죠? 무슨 후회요? 저 같은 늙은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좀 더 젊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웃음이 터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늙은이에요. 그리고 저는 평생 당신만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민수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영희 씨도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 씨가 옆에 섰어요. 제가 닦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 씨가 씻으면 제가 닦고, 그 단순한 일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게 부부구나. 평생 꿈꿨던 것.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영희 씨, 네. 지칠 때 이렇게 기대도 돼요?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민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숨소리.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가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가.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내일이 있으니까.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씨.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영희 씨를 포기하지 않은 거요. 50년을 기다린 거요. 그리고 다시 찾아간 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포기하지 않았던 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손수건을 버리지 않았던 것, 민수 씨를 잊지 않았던 것,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76과 78.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사랑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걸.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가슴이 뛰는 건 똑같다는 걸.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걸. 오늘도 민수 씨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할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함께하며 살 겁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 우리의 장소. 영희 씨, 멀리서 손 흔드는 민수 씨, 심장이 뜁니다.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어요. 오늘은 제가 늦었네요. 기다리셨죠? 괜찮아요. 민수 씨 오는 거 보는 것도 좋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얼룩덜룩한 늙은 손. 하지만 여전히 가장 따뜻한 손입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특히 외로운 분들에게, 포기한 분들에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저를 보세요. 74세, 5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백발이 되어서, 주름투성이가 되어서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뭐라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외로운데 혼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웃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기로 했어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24세 만났을 때도 74세 다시 만났을 때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5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5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빛나는 거니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외로우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옛날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동창회에 나가보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보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민수 씨처럼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에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데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외로운 분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포기한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수 씨가 옆에 있어요. 뭐 생각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네. 평생 함께해요. 당연하죠. 평생. 햇살이 따뜻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76과 78.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니까요. 매일이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우리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할 용기를 내세요. 행복할 권리를 찾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뛰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50년을 기다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른에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손을 잡고 걸어갈 겁니다. 행복하게. 잠시 침묵. 박영희. 76. 반세기를 기다린 끝에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희망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박영희 76, 이민수 78, 5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분들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세요. 용기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